저거 새 거 아니야? 해봐. 뭐죠? 아니 저거다. 자, 네. 예, 이거 오늘 새롭게 이강하는 거 이렇게 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강. 네. 칠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오늘 칠판 없이 뭐 하죠. 네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그러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언니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아, 영어가 안 하겠네. 엄마만 막 생각. 고학년 아이들이 지금 애들한테는 독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독서 얘기를 해서 그러나. 예. 안 한다고 그래서 하고 나는 아예 저희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은 이제 확실히 할 어떻게 해야 거고 되지? 예. 4명. 그러니까 우선 4명. 우선 4명이라든 몇 명이 되든 우선 이제 애들이 한 번만 해보면 알거든요. 애들이 와 재밌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야 무슨 독서 이렇게 하면 애들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을걸요. 독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독서 얘기하면 안 되고 야 놀이 저기 뭐야 같이 놀이교실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 이제 어떤 뭐 보상을 주든 한번 가봐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며칠이죠?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시간대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토요일 날? 저희가 얘기한 거는 한 2시 반. 2시 반. 딱 좋아요. 예. 2시 30분에서 보통 애들 하면 4시까지 하거든요. 40분 정도 막 놀고, 게임하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공부인지 게임인지 모를 그런 거를 할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이따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 우리 독서 스쿨 방을 좀 만들어서, 네. 그래서 어머니 방 따로 애들 방 따로 할 거예요. 저 애들이 핸드폰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 방만 하면 되겠네. 난 이제, 핸드폰,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 어머니 방을, 만드셔서 저를 초대해 주시든지, 네. 예, 그렇게. 제 번호는 아시죠? 네.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책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요 양동역 가는 길이, 사실 요게, 기획된 책입니다. 왜 기획됐냐면, 이제 이 양동 지역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양동 지역을 알리는데 조금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알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설 형식으로 하되, 리얼리티가 있게, 공감대가 형성되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 그 교회 성도 얘기도 나오고, 근데 다, 이제 팩트가 한 60에서 70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가공된 겁니다. 뒤에도 되게 아픈 얘기들이 좀 많아요. 어떤 예. 이게 항상 옆에 휴지를 갖다 놓고, 예, 삼파극처럼, 예, 여기 이제 여기 그 병원의 제라늄은 이제 제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여기 소풍이라는 거는 우리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이쁘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 엄마 할머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읽으셨어요? 네, 저는 다 읽었는데. 엄마 할머니, 네. 되게 감동스럽죠? 예, 이제 그게 실제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양육을 못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근데 애들은 다 엄마 하는데, 할머니 하는 게 제 애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라 하는 거죠. 원래는 할머니인데, 이제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실어서,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북콘서트에서, 이제 또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갖고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면사무소에 기탁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획된, 그런 소설이고, 올해도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항상 책을 제가 내는 이유는 책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번에 나오는 책은 소자 열전이라고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
예,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이제 저는 항상 우리 주변의 미시사라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소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이야기를 제가 좀 알게 되면 또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빠지신 어머님들이 계시네요. 네, 분이 안 오셨네. 네. 애들은 10명인데 어머님들은, 애들 형제가 있으니까. 네, 어. 자매 있고. 또 데리고 오는 애들. 그냥, 네, 같이 바쁘시니까. 엄마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2주인데,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 유교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예, 자본주의 사회.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세요? 자본주의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네. 자,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돈이 막말해도 되는 거죠? 뭐 굉장히 막말해도 돼요. 돈이 최고인 세상? 돈으로 그렇죠. 모두 할 수 있는? 돈이 산소 같고 공기 같고 물과 같죠. 1번 첫 번째가 되는 돈인 사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럼 이 자본주의가 정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비정상인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더 어려운데. 예. 사실 제가 어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 우연치 않게 네. 그거에 빗대어서 보면은 좀 비정상인 것 같긴 해요. 비정상. 네. 네. 그죠? 각자 뭐, 네. 또 생각이 다르니까 네. 돈에 상처가 많은 비정상이 되고. 네, 그죠? 근데 사실 그렇긴 하죠. 자, 그러면 어머니 자본주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반대. 뭘 거예요? 공산주의 반대. 네. 공산주의라고 해요. 공산주의. 예, 공산주의. 예. 맞아요. 원래 공산주의는 경제 용어예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러네. 네, 사회주의가 중심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생산하여 분배하자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건 경제 용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제 이념화됐죠, 사실은.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제 실제적 반대급부. 자본주의는 이제 개인이 사유하고 소유화하는데 공산주의는 이제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념으로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머니, 사회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민주주의. 그렇죠. 예,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데 이게 이 의미가 시프트 돼갖고 이제 조금 달려갖고 공산주의는 이제 빨갱이 뭐 이렇게 막 덧칠하니까 이제 그 개념이 없는데, 근데 이제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주의가 정서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가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그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죠? 그래서 이 현재의 자본주의 좀 못된 자본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민 자본주의라. 네, 천민 자본주의. 그러니까 근데 원래 자본주의 뭐가 있대요? 정신이 있대요. 원래 자본주의에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원래 철학이 있대요. 철학.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 철학을 얘기한 게 고맙습니다. 철학을 얘기한 게 바로 오늘 이제 좀 같이 좀 볼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막스 베버. 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독일 사람입니다. 네, 독일 사람 막스 베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되게 이거 책 엄청 두껍거든요. 이거 막 듣기만 해도 뭐예요? 짜증나죠. 무슨 논문도 아니고 그죠? 예. 근데 다른 자체가. 간단해요. 이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연구를 했어.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자본주의의 정신이 있구나. 자본주의 정신이 있는데 어떤 정신이냐면 그걸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래요. 프로테스탄. 이 프로테스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좋은 말로 뭐 개혁자 이런 뜻이에요. 개혁. 근데 나쁜 말로 뭐냐면 저항하는 사람들. 반동하는 사람, 반동들. 반역자들. 반역자는 아니고 반동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인데 혹시 기독교 있으세요? 기독교. 예. 기독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 누구에게 저항했냐? 교황. 카톨릭이. 예, 카톨릭. 그래서 그 당시에 카톨릭에 저항한 사람을 프로테스탄이라 해요. 프로테스탄. 그러니까 좋은 말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개혁한다. 뭐 이런 뜻인데 저쪽 입장에서 뭐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저거 나쁜 놈들이네. 저거 어떻게 방귀를 들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스 베버가 딱 보니까 이 특히 프로테스탄트들 중에 청교도인들이 있어요. 청교도인들이 뭐냐면 아주 검소하고 근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런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나라예요. 자, 알아맞추면 과자 2개. 어느 나라일까요? 자, 어느 나라? 딱 여러분이 알아맞출 수 있어요. 그런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피해서 가갖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알 것 같죠? 괜찮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자유롭게.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 작은 그 네. 나라 말씀하시는 스웨덴? 엄청 커요, 나라가. 지금 엄청 커졌어요, 그 나라가. 미국?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바로 영국의 영국의 이제 교회, 그것도 같은 뭐, 이제 예수 믿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그들이 이제 만든 나라인데, 그런데 그보다 이제 그 전에 베버가 이렇게 보니까 이 청교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사주가 있거나 사장이 있거나 없거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속된 말로 농땡이 피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더래요. 어떤 정신이냐면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일은 하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 앞에서 일을 하더래요. 뭐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함부로 쓰지 않더래요. 뭐 교회 헌금도 하고 좋은 사람 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가치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지금처럼 뭐 예수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근검절약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그 사람한테 옛날에 다 이게 금화은하였잖아요. 그 사람 저금 통장에 내가 돈을 땡그랑 넣어줄 때 그 땡그랑 소리가 구원의 소리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은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구원이더라. 그래서 막스 베버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신앙도 가지는 사람. 저거네. 저기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일을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재투자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너무 이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고 자본이 돌더라 이거예요. 저게 자본주의 정신이구나. 자본주의는 그래서 자기만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게 그게 진짜 자본주의 정신이구나를 막스 베버가 얘기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이 사람들의 윤리는 뭐냐?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 인배만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사고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웃을 또 돕는 그런 사람이들. 그 사람들의 윤리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윤리를 가지고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서두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민자본주의. 자, 한번 이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흔히 우리는 자본주의 하면 이기심, 욕망, 추구의 극대화, 경쟁, 가소비 등을 떠올린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 법칙으로 정당화된다. 심한 경우 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능력껏 이러한 생존 법칙을 통과하면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경쟁의 승자는 그 전리품 온갖 명품들로 치장할 수 있다. 소비는 자유이며 또한 미덕이다. 하지만 베이버에 따르면 이러한 정황은 근대의 합리적 자본주의와 거리가 멀다. 이러한 경우에 베버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였다. 천민자본은 본래의 자본주의 정신과 멀어도 한참 먼 경우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천민자본주의. 미국 사회는 이게 기본이라서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항상 뭘 해요? 연말 되면 손가. 그죠? 손가락도 주고 또 막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걸 안 하면 회사 망해요. 기부금. 네.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막 감옥에 보낸다 그러면 그때 기부하잖아요. 천민자본의 아주 전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이제 평생 동안 뭐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기부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누구죠? 그 석유왕 누굽니까? 착각한데 큰일 났네. 이름을 잊어먹는 치매가 왔나? 누구죠? 카네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부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분도 40세에 죽을 고비를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1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와도 지금 최고의 부자 10명 합쳐도 이 사람이 돈을 더 가져. 석유왕이죠, 석유왕. 여러분 생각 안 나시나요? 영화에서 나온 영화다. 네, 석유왕. 예, 석유왕. 카네기는 아니고 석유왕. 예, 록펠러. 야, 역시. 예, 어머니 빨리 오세요. 맞아, 록펠러. 예, 록펠러 재단도 있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뭐 하여튼 엄청난. 그 록펠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그 10의 1조라고 해서 왜 11조 내는 거, 10% 내는 거, 그 계산하는 사람만 200명이래요. 와.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걸 계산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그게 문화예요. 예, 그게 문화여서 뭔가 기부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제품을 안 사요. 이 회사는 사봤자 이 기부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이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한 사업가들이 있어요. 지금은 누구냐면 왜 그 진라면 만드는 데가 어디죠? 오뚜기. 네, 오뚜기. 그 오뚜기를 가뚜기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걸 좀 많이 실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한양행. 예, 거기는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안 물려줬죠. 예,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자본주의 정신. 그래서 자본주의의 목표는 이윤추구잖아요. 이윤추구. 근데 목표 말고 궁극적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 목표가 뭐냐면 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그걸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회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가 제대로 어떤 서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한다 해도 자국에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바로 그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한 하나의 예가, 우리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걸 우리는 모험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무인도에서 어떤 일을 벌여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시간 날짜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동물도 기르고 이러면서 자기가 탈출할 날을 기다리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자본가의 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정신인데, 이 자본주의 정신이 실천된 나라가 미국, 유럽 이외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남미 다 무너졌어요. 자본주의 정신. 뭐 아프리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이데올로기 뭐죠? 여러분 추석이 가까우네요. 이번 주 추석이죠. 시댁 가시죠. 시댁 가시고 또 친정도 가시고. 여러분 우리의 이제 유교의 정신이 있죠. 그 뭐예요? 추석 때 되면은 가야 돼. 시월드 가야 되고, 그죠? 또 그런 게 있죠. 그거를 뭐예요? 당연히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집단적 정죄를 받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온 사회에 이게 뭐예요? 간습이요, 문화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정죄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를 이제 잡고 있는 정신 또는 윤리 또는 조금 어렵게 하면 이데올로기, 이게 우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시부모한테 잘하고 있느냐, 남편한테 잘하고 있느냐, 뭐 이거예요. 또 가정을 잘 지키고 있냐, 이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야기해줘요. 사실은 그 사회가. 근데 요즘은 사실 좀 많이, 그죠? 왜냐면 이제 그 며느리들도 너무 그런 거에 지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남편들도 도와주고 막 그러죠. 요즘 여러분은 그래도 적어도 조금 신세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께서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이 도와주시나요? 육아? 60년대 살고 계신 분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 네. 하여튼,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회의, 그걸 이제 정신 또는 시대 정신이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우리는 지금에서 히틀러 보면, 와, 저거 완전 학살자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이, 저는 69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몇 년생들이세요? 80년대? 80년대. 네. 예.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이 살 때 문화와 정서들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네. 그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선생님한테는 좀 무서운 되게 그쵸? 되게 높은 존재. 절대적 존재예요. 네. 학교에서 절대 존재예요. 학교에서 맞고 오면 네가 당연한 맞을 짓을 거지. 했어. 그쵸? 맞아, 그거예요. 부모님들도 예,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진리예요. 모든 그분이 몽둥이를 들고 비인격적이어도 맞아요. 그분은 진리야. 예, 이런 이렇게 양상 찍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쌍. 저 이제 제가 88학번인데 제가 한 번은 저는 뭐 데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파란만장한 이제 시간을 지났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는 거 팔만대장경이 호국불교이며 그 호국불교가 이제 불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지켰던 뭐 대승불가 뭐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학생이.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어요. 선생님 팔만대장경이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길래 호국불교인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일로 나와. 외워. 외우면 되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찾아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시골에서 어디 도서관 가서 할 수도 없고.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면 선생님이 유일한 나의 그 호기심의 통로인데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너 나와 이 새끼야. 그리고 몽둥이로 팍팍 맞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 공부를 하신 거야, 이거를. 막 보고, 야, 이런 내용이 써있다고 그러더니, 아니, 근데 왜 때렸어? 아니, 안 때리고 가르쳐주는데 그게 선생님의 자기가 아닌가? 뭐 이런지.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반항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 당시에는 뭐냐. 선생님은 진리고 선생님은 무조건 순종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분당에 있는 학생들 좀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 걔도 분당이 꽤 괜찮은 고등학교예요. 좋은 대학도 뭐 다 좋은 대학이지만 그래도 이제 명문 대학도 많이 보내는 데인데 애들이요 선생님한테 심지어 욕까지 한대요. 그 선생님 찾는데. 예. 지금의 시대 정신 뭐냐면 인권.
근데 이게 너무 과도화돼 버렸죠. 예, 그래서 뭐예요?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시대 정신.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아돌프 히틀러가 왜 얘기했냐면 왜 그러면 전 독일이 그리고 똑똑한 독일이 왜 히틀러 손아귀에 놀아놨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히틀러가 그 히틀러를 잡고 있는 망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니체예요. 니체의 철학과 사상 거기에 매여 있었고 그 시대가 그런 철학과 사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한때는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다 점령했대요. 왜요? 공산주의 우리 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대. 우리로 치면 또 뭐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 근데 시대 정신이 어떤 거냐에 따라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냐?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뭐냐? 최근에는 이제 인문학 붐이 엄청 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광풍처럼 몰아가는 이런 시대를 정말 잘 분별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독서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정신이 미국에서 미 유럽에서 막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그 사회를 풍성하게 했는데 다른 데는 그게 안 통한다 이거. 왜? 거기 철학이 없거든요. 예, 철학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 이게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볼게요. 유교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유교 자본주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지 무슨 유교 자본주의. 왜? 이게 동양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스 베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훗날 이제 경제학자들이 와, 동양에서도 이게 되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실 일본은요, 자기들 동양이라 하지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 네. 자기들 스스로 자기는, 예. 동양에 있는 유럽이라 그래요. 재수없죠? 예, 저도 재수없어요. 자기들은, 동양에 있는 유럽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뭐 저는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본이 16세기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선진국이었다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농사 지을 줄도 몰라서 우리가 그 대마도에 가서 농법을 가르쳐 줬죠. 그렇게, 저기 일본 친구는 해적이었어요, 다. 다 뭐예요? 강탈해서 뺏어간. 그리고 한 번도 맨날 침략하고 막 그래서 세종 때도 그래갖고 뭐 세종이 너무 화를 냈잖아요. 저것들 다 쓸어버리라고. 그래서 한 번 가르쳐 주고. 여러분 통신사라고 들어보셨죠? 통신사. 네. 우리나라 통신사가 이제 영조도도 갖고 계속 가요. 이 통신사가 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한류 K 문화, K 콘텐츠가 대단하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한류가 통신사였어요. 통신사가 오면 전 일본 열도가 다 들끓어요. 왜? 새로운 문물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제 아소카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칠지도 역사적으로 보면 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다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걸 거짓말을 하죠. 칠지도가 자기네 일본 왕이 백제 왕한테 내려줬다고. 그리고 뻥을 치다 걸렸죠. 예. 그 일본의 그래서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5,000년 역사.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민족 얘기 나오면서 이제 우리 역사도 조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은 이제 임나 일본 부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임나 일본 부설. 그러니까 뭐냐면 임하다. 그러니까 신라에 임했다. 뭐가? 일본부가. 그러니까 뭐냐면 신라보다 자기들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 이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는 뭐 1만 년 가까이 하다 그래갖고 일본 역사 뭐 대단한 거 발견했다 그랬어요. 근데 NHK 기자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그러면 그런 게 일본 땅에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자가 발견한 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HK 기자가 그죠? 들어보셨죠? 네네네. 몰래 카메라를 거기다 넣었어요. 근데 걔가 묻는 게 걸린 거야. 그래서 이 뻥이요 드러났죠. 그러니까 역사적 정통성을 이제 그 나라가 자꾸 컴플렉스예요. 그게 계속 컴플렉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이제 네덜란드나 이렇게 서구 문명은 빨리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십자가 기들고 전쟁터에 나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일본의 장수 중에 카톨릭 신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카톨릭 신자로서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나가라고 하니까 나. 그래서 그 이제 그 왜 연속 같은 거 고증한 거 보면은 십자가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카톨릭이 굉장히 일찍 들어와요. 1600년도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순교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제 미리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 근대로 와서, 일본은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또 힘이 센 나라가 되어서, 일본이 항공모함 만들 때 우리나라는 지게지고 다녔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이제 왜 서공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가 이제 이 동양에도 이 동양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정신을 받아들여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잘 연착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그 네 마리 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 정신이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는 안 되는데 왜 이 동아시아 특히 유교권 근데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은 빼고 대만 이제 중국 문화권에 있는 대만이 중국 문화권이죠. 대만이라든지 또 홍콩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라든지 또 일본이든지 이게 왜 되냐? 그래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유교도 자본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 이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네. 저만 재밌는 거 재밌습니까? 네. 자, 유교 자본주의.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교도 자본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 유교 자본주의. 한동안 베버의 말대로 서구 이외의 자본주의를 연착륙시킨 사례가 없었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부침이 있었으나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칙이 없는 법이다. 바로 동아시아의 4마리의 용, 일본을 포함시키면 5마리의 용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이 기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베버의 논의의 주목, 동아시아 자본주의 경제 모델이 성공한 것은 이들을 한데에 묶고 있는 유교 윤리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이를 유교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자,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유교 자본주의 특징이 거론되다. 첫째,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시험 과목이라면 제가 줄추라 그러죠. 첫째, 줄쳐볼까요? 현명한 관료들로 구성된 정부의 주도적 역할. 예.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는 관료들이 똑똑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관료로 뽑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이 원래 이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초가 다지고 난 다음에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기초를 누가 해주냐? 관료들이 해주더라 이거예요. 관료들이.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선도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즉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런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책 결정은 관료의 역할이 중요한 물론입니다. 그런데 유교권 국가에서는 유교의 위민사상, 백성을 위한 사상, 민본주의에 입각해 관료의 책임의식이 높아 이러한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유교의 민본사상.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교하면 이제 뭐밖에 생각나요? 왕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원래 유교의 사상은 뭐냐면 충효예예요. 그러니까 충효예의 이 3대 정신이 뭐냐면 뭐 나라의 충성이죠. 그 공동체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효는 부모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어떤 것도 깎을 수 없다. 그래갖고 뭐 단발령 할 때 막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효를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베트남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 그런 어머니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있어요. 그죠? 엄마 중.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자식을 버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상이에요. 베트남의 저 윤리 사상. 베트남의 윤리는 이래요. 우리는 자식 없이 못 살잖아요. 베트남의 윤리는 이거예요. 베트남은 자식은 이제 젊다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든 얘가 먹고 산다 이거예요. 앞으로 힘이 있으니까. 근데
내 부모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는 자식보다 부모를 더 그게 바로 그들의 그 유교 윤리예요. 예. 또 이제 뭐 논외인데 베트남이란 나라는 원래 중국이 비하한 용어가 베트남이에요. 원래 거기는 이제 남만 이렇게 남쪽에 있는 뭐 좋은 땅 이런 땅인데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베트남 사람들 자식 버리고 그냥 도망갔네 아니에요. 그분 부모한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어떻게든 잘할 거고 먹고 산다라고 하는 정신인 거예요. 우린 거꾸로죠. 네. 근데 원래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유교 정신 윤리가 조금 달라요. 거기는 위에서 이렇게 우리는 아래에서 내리사랑이고 거기는 윗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문화 상대주의라는 얘기도 좀 할 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체크할 때 다른 사람의 상황도 모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민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거 같고 뭐 프랑스 브리짓 바르도라고 하는 영화 배우 막 속된 말로 막 목사한테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지만 지랄지랄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더해요. 더 야만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들 문화만 우수하고 남의 문화는 이게 바로 뭐냐면 문화 절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이 안 돼. 그래갖고 그 브리짓 바로도에 대해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저 여자는 문화적 파쇼다. 문화적 독재자다. 그래서 상종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유교 자본주의 정신, 유교 자본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관료들이 유교 사상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도 옛날에 임금은요 가뭄이 들거나 그러면 자기 탓이라 그랬어요. 그게 위민 사상이에요. 둘째 또 줄쳐볼까요?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주의. 이게 사실 단점도 있어요. 회사에서 엄청 부려먹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부려먹나요? 우리는 가족이야. 부려먹을 때만 가족이에요. 써먹을 때만 가족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속에 핏줄에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정말 희생하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래서 근데 서구 문명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틀립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럼 구별해 보세요. 개인주의는 뭐고 이기주의는 뭡니까?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기주의는 나만 생각해서 피해 주는 건 신경을 안 쓰는. 약간 이기주의는 이제 자기만을 위하는 거죠. 개인주의는요 개인은 개인조차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점심 먹읍시다. 근데 이제 부장님이 그랬어요. 야 오늘 순댓국 먹읍시다. 근데 이제 저기 여직원이 난 피자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폭력적으로 하면 다 피자 먹고 싶은데 순댓국 먹는 거 이거는 이제 이기주의예요. 이 부장이 이기주의예요. 근데 부장님이 그러면 저 친구는 순댓국 시켜주자고. 왜? 한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을 개인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착각하는데, 그래서 그 서구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에 유교 문명권에서는 조화와 협동을 통한 공동이익을 더욱 강조한다. 그죠? 이게 어떨 땐 폭력이 되죠. 공동이익. 특히 흔히 충효 사상 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예로 든다. 그 결과 공동체의 희생과 의무 이행을 통해 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옛날에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60년, 70년 새마을 운동할 때, 그죠? 자기 무슨 저 오늘 바빠요. 이런 거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여기 동네에 있더라고요. 풀베기. 안 나오면 찍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공동청산. 예, 물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나오면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좀 자주 풀베기 할 때 나가거든요. 왜냐면 또 교회 앞에서 풀을 배요. 그래서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가는데 제가 이제 되게 바빠서 못 나갈 때 있고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장님이 왜 풀베기 안 나오셨어요? 오늘 풀베는 날이었어요? 다음에 꼭 나갈게요. 예, 이제 공동체. 이게 공동체주의. 자, 그 다음에 셋째. 자,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계시죠? 자, 줄쳐볼까요? 높은 교육열, 근면성실함, 절제, 검약 정신. 특히 이 높은 교육열은 이 유교 국가에서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산농공상 들어보셨죠? 사가 뭐예요? 사가? 선비. 예, 농이
농업, 공은 기술자, 상은 장사치. 그래서 이거 원래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가 계급을 갖다 붙인 거예요. 사는 선비죠. 그래서 우리 양반이라는데 지난주 얘기했나요? 양반이 왜 양반이라고요? 아, 지난주 얘기 안 했군요. 네. 다른 데서 얘기했나? 양반이 왜 양반이죠? 양반애가 하면서 선비네 양반이 하잖아요. 네. 양반이 왜 양반이냐? 문반, 무반 두 개 반이 있다 그래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문반은 뭐예요? 이제 글을 공부하는 사람, 무반은 뭐예요? 무술을 하는 사람. 근데 무반도 뭐예요? 무술만 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 네. 그죠? 문반, 무반 합쳐서 그 양반이래요. 그걸 선비라 그래요. 근데 왜 이제 스승 사자를 쓰잖아요. 그죠? 산농공사. 왜 스승 사를 쓰냐면 농공상 이런 무지렁한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선비의 목표라 이거예요. 근데 선비들이 자기만 알았죠. 예. 예, 타락한 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교육열이 왜 중요하냐면 뭐죠? 우리 전통적으로 양반의 키워드가 뭐예요?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학문한 사람.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통해. 공부 잘하면 인격도, 공부 잘하면 다 해요. 그럼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열, 또 근명성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견인차가 되어서 이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제 여기 비판도 많아요, 사실은. 비판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한 게 이제 자본주의 정신과 그다음 유교 자본주의에서 배웠어요. 이제 그러면 함께 좀 생각하고 좀 나눠볼 게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큰 기업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사요, 땅을. 기업이 땅을 사요. 땅을 왜 살까요? 그 기업들이. 이윤추. 그쵸? 땅값은 안 떨어지니까. 근데 기업은 뭐 해야 돼요? 투자하고 재생산해서 사람들을 쓰고 그 수익으로 또 분배하고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요. 근데 땅을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재투자를 안 하니까. 그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땅을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는 땅값이 누군가 자꾸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땅값이라는 게. 그 땅값이 올라가면 뭐도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요. 왜? 그 땅 위에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없는 사람은 뭐도 없다, 이제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집이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뭐 해야 돼? 대부분 어디 써요? 집을 사는데 아니면 집세 내는데. 집세 내는. 그렇지. 이미 1차에서 이미 뭐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세 받지? 자기가 일하는 거 다 자기 거지? 근데 벌써 이런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업은 뭐예요? 공공성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공공성이 있다라는 공공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면사무소가 막 수익을 하고 하면서 막 면 안 돌보면 우리가 막 이거는 면사무소 아니라고 얘기하죠. 기업도 공직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어요. 이 면사무소처럼 공공성이 기업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뭐예요? 천민자본주의라 사주의 이익만, 그 자기들 배부르는 것만, 그리고 직원들도 그냥 이제 뭐 어떤 거 자르고. 여러분 인턴 사원 제도가 언제부터 생긴지 아세요? 인턴 제도? IMF 때. 그쵸? 왜 생겼어요? 자르라고 좀 빨리 짜게 쓰고. 그쵸? 허리띠 졸라내고 같이 가.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끝내고 이제 다시 정식 직원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왜? 보험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또 자르면 되지.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을 보는 기업, 네, 99%의 기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뭐요? 그러면 사회는 자 이제
마무리인데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네. 메비우스의 띠. 혹시 근데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두 번째 책을 제가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 혹시 아셔요? 네. 예. 난쟁이가 맞습니까? 난쟁이가 맞습니까? 난장이가 맞습니까? 난쟁이가 맞습니까? 난쟁이. 제가 이제 국어 선생 출신이라 이런 거 막 교정해요. 갑자기 막 그럼 헷갈리죠. 난쟁일까요? 난장일까요? 장이. 난쟁이. 그 원래 이제 그 소설가가 제목을 난장이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 쓴 거예요, 소설가. 원래는 물론 이제 뭐 소설이니까 뭐 문학적 허용이 있겠지만 난장이는 대장장이 기술자예요. 근데 작은 사람이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쟁이. 그러니까 뭐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쟁이라 쟁이. 그래서 뭐예요? 예수쟁이 이렇게 하잖아요. 쟁이. 그러니까 대장장이. 그죠? 공장장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이 아래 쟁이에요, 쟁이. 난쟁이에 쏘올린 작은 공을 한번 꼭 읽어 보시는데 거기에 첫 번째 서두에 메비우스의 띠가 나와요.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는 어떻게 생겼죠? 메비우스의 띠. 안과 밖이 연결돼 있죠. 안으로 가다 밖으로. 그래서 뭐예요?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돼요. 그죠?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면 어느 순간에 밖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칼막스와 엥겔스가 쓴 사상서가 뭐예요? 칼막스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그 청년들, 그 독일 청년들이에요. 왜 그 청년들이 천재거든요. 왜 그 친구들이 왜 그 책을 썼을까요? 칼막스,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사회는 기독교 사회예요. 근데 기독교 사회에서 노동 착취를 하고 예수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나는 온데간데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회는 두 개의 계급이 있구나. 하나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 하나 부르주아.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훨씬 더 많아. 80%야. 어퍼. 거기서 안 통했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가나요? 예, 러시아, 소련으로 가요. 소비에트 혁명 1917년 일어나면서 거기 대지주를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톨스토이는 그때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그렇게 기차에서 쓸쓸히 죽어요. 근데 다른 지주들 다 숙청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의 기업들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읽고 시대를 좀 읽어보면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사고 기득권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도 그렇고 이게 반드시 뭐예요?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 제도와 이런 것들이 함께 먹고 살기 위한 이제 그게 복지죠. 복지 사회.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아니, 자꾸 도와주면 저 사람 일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래서 메비우스 때는 안에서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어떻게 잘 살던 사람들도 계속 잘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언젠간 자기들 그걸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작지만, 이건 뭐 종교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도 작지만 우리 주변을 돌보고 이런 연습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진정한, 너희가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 텐데 이 사회는 항상 나누는 거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째다카라고 있어요. 째다카. 이 째다카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왜 우리 동전 저금통 있잖아요. 자기 저금통을 다 이름을 써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잔돈을 거기다 무조건 넣으라 그래요. 그럼 그게 다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 회의를 해요. 이거를 누구에게 도와주지? 이게 문화예요. 근데 도와주는데 고민하게 도와줘. 왜? 돈 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몰래 도와주고. 이게 이 이스라엘의 째다카라고 하는 문화예요. 굉장히 거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정신을 배웠고 또 유교 자본주의에 생성된 형 봤지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이게 이제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우리께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금통장 만들어주고 이거는 내게 아니야. 네가 누구를 도와줄 거야. 어디에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엄마가 막 넣어주는 거지 막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딱 차면 같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 자본주의 정신을 배우면 이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문화, 아까 문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개고기와 식인종, 식인종에 대해서도 좀 같이 배울 겁니다. 잠깐만요. 저거를 좀 이제 끄고.